오늘도 몰랐던 이야기 더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어보시죠. 자, 두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휴대전화 속 아내 이름은 땡땡땡땡땡이다. 그리고 아내가 김문수 후보를 부르는 애칭은 땡땡이다.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이 정답은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풀어보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요. 이제 대선 후보의 그야말로 배우자 행보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들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그리고 설란영 씨 두 사람 모두 활동 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김혜경 씨는 16일부터 18일까지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종격의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관련된 고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15일에는 경주 불국사를 방문했고요.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조계종 행사에 참석했고 또 명동 성당을 찾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식 일정 위주로 안정적이고 또 절제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죠. 설란영 씨의 행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수도권 각지를 돌면서 김문수 후보가 미처 다니지 못했던 곳을 찾아서 조용히 인사를 다닐 그래요?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앞서 이 설란영 씨 고향인 호남을 찾았었죠. 선거일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호남 방문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요즘 설란영 씨에게 출연 요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와 여러 방송 출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그야말로 내조 경쟁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후보자들 그리고 또 배우자들의 몰랐던 이야기 하나씩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후보에게 아내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그야말로 뭐 영상 속 모습만 봐도 김혜경 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면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뽀뽀하는 장면, 보기 드문 장면이거든요. 네. 두 부부는 이제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연인 같은 그런 아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글을 한번 페북에다 올렸는데 네. 글을 보니까 언니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정말 가난하고 무심해서 제대로 반지 하나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귀하고 또 순수하게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줘서 미안하다. 말하자면 이건 이제 법과 문재인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본인의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겼는데 그러면서 말미에 부부간에 잘 안 쓰는 표현을 했습니다. 혜경아 사랑한다. 그랬었죠. 예, 사랑한다라고 아주 강한 사랑을 표시를 했는데 그만큼 두 부부의 어떤 그런 애틋함, 감정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런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 후보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여친 설라 공장 생활을 7년 하고 그때 제가 제 아내 설란영을 만났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제 아내 설란영 씨 한번 올라와보세요. 자, 보면은 뭐 저의 여친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자, 네. 보면은 공통적인 게 김 후보가 공식 석상에 오를 때마다 아내를 꼭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친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동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아시다시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어떤 동반자인데 노동운동하다 이제 두 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후에 운동권 시절에 또 도피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하고 또 정치 입문하는 이 험한 과정을 두 부부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다른 그런 동지애가 많을 것 같아요. 단순한 내조 이상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선 때일 겁니다. 아마 저 때도 직접 위로 여친 불러서 또 애정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본인 이제 아내를 올라오고 거기다 이제 손자들까지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좀 본인의 어떤 부부애 그리고 가족애 이거를 이제 다 온몸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아마 과거 힘들었던 시절 그런 시절을 함께했던 데 대한 미안함 네.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 두 부부가 좀 남다른 그런 애처가적인 희노애락, 모습. 애틋함, 어려움을 함께 해왔던 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동지애가 끈끈한다고 저는 봅니다. 희노애락을 겪은 동지애. 일종의 뭐 애처가인 거는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얘기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일단 김혜경 씨 그리고 설란 씨가 각각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짚어보죠. 네, 먼저 김혜경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1966년생입니다. 충북 충주가 고향이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2018년이죠. 요리 관련해서 에세이를 출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설란영 씨는 1953년생이고요. 고향은 전남 고흥입니다. 네. 순천여고를 졸업했고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곳, 과거에는 구로공단이었습니다. 이곳에 세진전자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았는데 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조에 상당히 헌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대선 후보들과 그러면 그 배우자들이 함께 걸어온 인생 여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 텐데 이거를요 인생 정거장 이렇게 표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두 부부 이재명, 김혜경 부부 그리고 또 김문수, 설난영 부부가 타고 있는 인생 열차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저 열차인데요. 첫 번째 행선지 어디로 갈까요? 보면은 자 열차가 출발을 해서 도착한 곳은 첫 만남역입니다. 네. 각자 어떤 계기로 좀 만났나요? 일단 저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 네. 첫 번째 불꽃을 튀긴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불꽃을 튀긴 만남은 아니다. 첫눈에 반한 커플들은 아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이재명 부인 얘기하면 김혜경 씨는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도였는데요. 90년도에 막 변호사 개업을 한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에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김혜경 씨의 기억으로는 정말 이렇게 벽돌 같은 커다란 카폰을 들고 나오고 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는 그래서 정말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솔직했고 네. 아마 첫 만남에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어려웠던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여태껏 알던 남성상이 아니었네 해서 호감을 느끼게 됐다 그러고요. 설란영 씨의 경우에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노조위원장으로 일을 했을 때에 네. 현재 남편인 김문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제 과격한 노조 운동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때 나보다 자신보다 나이가 2살 많지만 전혀 남성적인 호감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같이 노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노동운동하는 분들에게 노동법과 뭐 각종 이론을 학습시켜줘서 인생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노동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인 호감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 자 처음부터 어쨌든 남편한테 끌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근데 사실 마음이 바뀌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설난영 씨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저한테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씌우는 게 어떠냐. 정말 저는 밥맛이에요. 평생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2-3번. 그러다가 여차저차 했으니 결혼을.
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차저차 이 표현을 쓰세요. 여차저차해서 결혼하게 됐다.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차저차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탐축적이고 그런다는데 노동운동 현장에서 사실 연애 감정이나 이성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금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운동을 하고 의식 네. 혁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제5공화국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당국에 쫓기고 있을 때 네. 피난차 들러온 곳이 설란영 씨의 자취방이었다고. 아, 자취방에. 예, 자취방에 피어들면서 이제 호감도 좀 느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차저차 하다 보니까 자취방에서 이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네. 것 같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는 예전부터 사치스러운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체구는 작지만 아주 꿋꿋한 모습이 앞으로 험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구나 생각했다라고 했고요. 네. 당시에 아내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기 전까지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다. 일부러. 예, 츤데레 같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차저차 아내의 자취방으로 네. 피신한 게 사실은 두 분이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취방이 어떻게 보면 연을 맺어준 그렇죠. 그런 인연이 됐던 계기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자,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쨌든 푹 빠지게 된 그런 남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는데요. 사실 첫인상 때 불꽃이 튀진 않았지만 네. 두 번째 만남 때는 호감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인터뷰를 보면 수요일에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요일 오후 3시에 네. 차를 몰고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의 집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혜경 씨가 지금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특별한 날짜는 기억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날짜에 대한 요일이라든지 만났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쵸. 이것만 미뤄 봤을 때는 김혜경 씨도 첫 만남 때 별로였다,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아, 밝히고는 네. 있지만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또 것 예리한 같고요.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예. 이렇게 와서 오늘 바다 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박보검 씨가 별 보러 가자면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다면 네.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심쿵 모먼트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저렇게요. 차에 네, 타서 바다 보러 가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그 인매가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했고요. 웃는 모습이 참 깨끗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웃는 모습에 반했다는 건데 그때 속으로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바다라는 게 또 상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MBTI에서 T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쵸. 또 논리적이잖아요. 이런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감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바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물론 그 당시에는 MBTI가 없이 모든 게 혈액형으로 판단이 됐던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이재명 후보가 좀 고려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첫 만남 얘기는 뭐 자취방, 바다 여러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결혼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거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정거장 결혼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권상희 평론가. 그럼 결혼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네. 김혜경 후보가 결혼에 대한 아마 확답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가 예. 네, 김혜경 씨가 확답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만나긴 했는데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고 했던 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최후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최후 수단, 보통의 경우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라든지 뭐 그렇죠. 여성의 마음을 또 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후 수단으로 삼았을 텐데 네. 이재명 후보는 좀 달랐어요. 본인이 썼던 일기장을 최후 수단의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일기도 무려 15살 때부터 24살,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10여 년의 일기장 6권을 김혜경 씨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후에 네. 이런 만남이 이어지고 나서 7개월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한 도구가 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바로 일기장이었던 거죠. 뭐 김혜경 씨 한 인터뷰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씨 결혼식은 어땠을지 또 전해드릴 텐데요. 어땠나요? 네, 두 사람의 결혼식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방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MZ세대들 스몰 웨딩이 보편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형식과 격식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형식과 격식을 깬 결혼식을 선보였는데요. 네. 1981년 9월이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교회 교육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네. 보시다시피 화려한 웨딩드레스하고는 거리가 먼 의상을 입었죠. 그렇네요. 지금 웨딩드레스가 아니군요. 원피스를 입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신부들이 이 친정 아버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설란영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장을 한 건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뭐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1981년 당시만 하더라도 흔치 않았던 모습이었죠. 네.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이 연출됐던 건데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주례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뜻하는 바가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게 네. 설란영 씨의 목소리입니다. 당시에 청첩장, 예식장도 없이 소박하게 진행됐던 이 결혼식이 신념과 평등을 중시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스몰 웨딩으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어떻게 보면 스몰 웨딩의 시초 같기도 한데요. 결혼을 했고 그러면 일단 결혼 이후에 신혼 생활이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우리 뭐 허니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네. 거라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살벌하고 굉장히 치열한 신혼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혜경 씨의 경우에 두 분 다 고생을 했지만 육아와의 전쟁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2명이면요. 아들 2명 키우면 목소리가 거의 판소리 음악이 바뀔 만큼 소리지르 힘들게 키우는데 그때 그 이재명 후보는 93년도에 성남 참여연대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네. 시민의식이나 이런 운동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육아에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키우다가 두 아들 돌보다도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네. 전화를 언제 들어올 거야 아. 라고 울면서 전화를 걸은 적이 많았다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와의 전쟁이 김혜경 씨의 사례였다면 설란여 씨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억장 무너지는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결혼상 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서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하는데 그 서점 책만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온갖 수배자, 해고자가 그 마을 그 서점으로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밥 해먹고 잠자고 네. 또 놀고 그래서 실컷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면 서점에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 이런 것거리. 근데 또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이제 수배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 그럴 수도 없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쳤던 신혼 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힘들으셨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인생 정거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인생 정거장은요 어떤 역이 뜰까요? 보면 정계 입문역이 뜹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치 입문하겠다 이랬을 때 그럼 아내들은 이걸 좀 흔쾌히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이제 부부도 인터뷰해봤지만 네. 부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왔다는 후보는 없더군요. 아, 단 한 분도 없어요? 너무 험난한 길이잖아요. 김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사실 변호사 아내로서 생활도 좀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자리 같아서 지금 성남시장 선거 나가려면 나랑 이혼하고 나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또 협박까지도 했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정치인의 아내로 내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나부터 선택해라. 유권자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유권자인 아내부터 설득하라고 하면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아내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떤 그 정책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라고 정책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정치를 반대했었지만 네. 뭐 지금은 아내이자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는 김혜경 씨인데요. 김혜경 씨가 자신의 내조 방식에 대해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내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최지원 원장님. 근데 설난영 씨,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도 사실 꽤 반대가 심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설란영 씨가 원래 이제 노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민중당 창당을 할 때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YS의 신한국당에 입당을 할 때도 네. 그때 설란영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반대한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제야 밖에서 정치하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다, 괜찮다. 근데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사람이 탁해지고 순수성 훼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막상 또 남편이 정치에 이제 입문한 이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제 도왔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는 당시에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이제 명예회장 네. 까지 상당히 중책입니다. 명예회장이지만 맡아서 소리 없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후보 캠프에서 소리 없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예. 남편을 도와서 부창 부수구나, 부부간의 콤비가 잘 맞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럼 설난영 씨가 생각하는 내조 방식도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또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많이 욕심을 버릴 거예요. 남편이 아무래도 바쁘기 때문에 많이 또 일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을 접은 상태에서 내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실 부인들의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후보들은 어떤 모습일지 슬슬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외모에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넥타이 하나 가지고 1년 좀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세요. 외출하실 때 네. 저 김문수 후보 혼자 멀리 가고 뒤에서 막 쫓아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아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곁에서 잘 에스코트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지적직을 했더니 예. 많이 달라졌어요. 문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 웃음도 주고 좀 현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좀 남편들은 다정다감한 편이었어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도맡아서 한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은 꼭 한다고 하는데 또 설거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요? 설거지 장점 3가지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아내를 돕는다. 두 번째는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낸다. 세 번째는 찬물이 청량감을 준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 오는 수요일이라는 이벤트를 가끔 열어준다고 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이요? 네, 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사실 정치인의 모습하면 로맨스와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네. 두 후보 다 우리가 몰랐던 로맨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이 되면 저렇게 빨간 장미를 주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일단 서로 애칭도 생길 것 같거든요. 애칭도 따로 있나요? 애칭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퀴즈 내셨잖아요. 맞아요, 퀴즈요. 네. 정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휴대전화에 아내 이름은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쁜 그리고 마눌님. 예. 네, 설난영 씨가 남편 김문수 후보에게 하는 애칭은 복태입니다. 복태요? 각각 어떤 뜻이 있나요? 일단 복태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을 안고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그냥 여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쁜 마눌님, 2018년에 취재진 카메라에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된 게 화제가 됐던 건데요. 네. 당시에 전화를 걸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찍혔는데 통화 대상 이름이 바로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 주인공이 바로 김혜경 씨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부부 사이라는 게 다정한 순간이 있다면 또 위기의 순간도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 이재명 후보 부부의 위기의 순간 한번 들어보시죠.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그 낙상 사고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2021년 11월에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직접 이 후보가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차에 동승해서 병원으로 함께 이동을 했던 건데 기절 후에 눈을 떠봤더니 남편인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이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떠올랐는데 너무 고생만 해서 불쌍하고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김혜경 씨의 삶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 김문수 후보 부부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노동운동을 해서 수시로 수배되거나 구속되고 있었는데 네. 딸아이가 제법 커서 약간 철이 들까 말까의 무렵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설란영 여사 씨의 생각으로는 딸아이가 아버지를 보는 게 철착 넘어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어서 아이의 정서나 교육에 혹시 나쁘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설란영 씨가 그때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타가소, 그러니까 노동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타가소를 만들어 있었는데 근데 딸도 그 타가소에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생계를 꾸리랴 남편 내주하라 바빠서 그래서 혹시라도 딸이 엄마의 품에서 따뜻하게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닐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따님이 아주 예쁘고 원만한 성격으로 잘 자라줘서 딸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아직 역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해요. 다음 역으로 한번 또 출발해 볼까요? 다음 역.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대선역이 뜹니다. 자, 권성희 평론가. 김혜경 씨, 설난영 씨.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 인생을 살아오신 과정을 쭉 보면은 큰 접점은 없어 보이는데 인연이 있어요. 접점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이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던 이 시기에 배우자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교류를 이어왔던 건데요. 설난영 씨가 손주를 얻었을 때 김혜경 씨가 손주 옷을 선물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불교 관련 행사에서 두 사람이 다시 조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사실 정치적인 경쟁 구도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과거 인연을 바탕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진 원장. 사실 이제 선거가 채 20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쨌든 배우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선 후보 아내의 행보들이 이 대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후보의 영향력 100이라고 친다면 저는 아내 배우자는 한 30% 정도 됩니다. 네.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역할, 거기다 심리적 역할까지 합하면은 30% 이상 충분히 넘는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은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느낍니다. 네.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역할이 어떻게 미치고 긍정적 간지를 금방 온몸 피부로 다 아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많이 이제 후보 간의 배우자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이 영부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국민들이 영부인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전보다 더 좀 깊고 강하다. 네. 그래서 우리 두 영부인들은 상당히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말투 하나하나도 상당히 세심한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삶,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